저번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잘한 문법 같은 게 이제 되게 많이 있었죠. 딕셔너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자잘하게 방대한 문법을 머릿속에 말 그대로 때려 넣는 식의 그 수업은 아마 이제 끝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풀 겁니다. 여기는 그 문법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아마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좀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저도 이제 극복했으니까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딕셔너리에서 중요한 거는 짜잘하게 몇 개가 있었는데 크게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 요 정도입니다. 선언하는 거. 선언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주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뭐 A는 0, B는 1 이렇게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선언하면은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그 키를 넣어갖고 그러니까 원소를 이제 조회하는 거. 그러니까 A에는 0이 매핑되어 있고 B에는 1이 매핑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뭐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B의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뭐 get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포문을 돌리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포맷이 이렇습니다. k in dct 이렇게 하고 프린트 k를 하면은 키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dct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있는 키만 뽑고 싶다 혹은 밸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dct에 키를 이렇게 넣으면은 다시 dct인데 여기 있는 0, 2만 이렇게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a 그 다음에 dct b 요렇게 0, 2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 기본꼴에서 결국에는 여기 A하고 B가 반복되는 건데 여기는 키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밸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하고 밸류하고 같이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문법은 요거하고 똑같다라든가 그쵸? 이런 거는 이제 저는 기억하지 않고 이 기본거리랑 두 번째는 요게 있어요. 이게 아이템즈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아이템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프린트 아이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튜플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튜플이 보니까 키하고 밸류가 튜플로 쌍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언패킹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요건데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키를 뽑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V만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K, V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value 요렇게 이제 하면은 V가 이제 나오더라. 요런 것도 있었는데 요런 거는 이제 되게 짜잘한 문법이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저는 그냥 딱 그 기본형 아니면은 아이템을 그냥 다 보는 그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고 사용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 외에 뭐 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찾아 쓰면 되니까. 어, 파이썬에 있는 기본 자령이 0차원이랑 1차원이 있는데 0차원은 이제 int, 플롯,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차원 처음 배운 게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셋,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요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별 게 없고 여기에는 그 특수한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몇 개 이제 기억할 만한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컴프레hen션이 중요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튜플은 리스트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튜플은 우리가 그냥 여기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냥 그 포문 같은 거 할 때 튜플로 방금도 나왔죠. 튜플로 이렇게 원소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그 풀어가지고 다중할당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선언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게 그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뭐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 1, B는 2, 이런 거 할 때 A하고 B하고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 이것도 튜플을 이용하는 거죠. 셋은 언제 쓰지? 셋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원소를 제거하고 싶을 때, 요때 씁니다. 딕셔너리를 언제 쓰냐면은 딕셔너리는 치환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컴프레hen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 4K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키만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밸류만 뽑고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뽑으면은 동일한 딕셔너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for k, v in dct items 이렇게 하게 되면은 k 땡땡 v 하면은 똑같은 애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딕셔너리를 리턴해주는 요 그 특히 저는 이제 요 코드를 좋아하는데 얘하고 그 똑같은 딕셔너리 리턴 이 코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그 딕셔너리를 이용한 문제를 제가 치안에 관련된 거 딱 두 개 풀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그 카카오에서 냈어요. 카카오에 이제 그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코딩을 배우는 목적이 졸업을 하기 위함도 있는데, 그렇죠? 뭐 학점을 따야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살리고 싶다. 코딩 공부한 거를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그 IT 회사 같은데 어플라이해서 뭔가 이제 경력을 쌓고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원할 텐데 이러한 그 IT 회사는 스펙만 갖고 뽑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무슨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다 그런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것도 테스트를 이제 어쩌다가 통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통과시키고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서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뽑아줍니다. 제가 그거 그 이러한 이제 코드 테스트,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그 데이터 과학이랑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어쨌든 이제 취업을 하고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는 그 제가 이제 지도한 석사 학생도 요러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카카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그 학생은 이제 그 KT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이 시험을 봐요. 일단 코딩 테스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합격한 사람들한테 한 그 2달 동안 인턴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2달 동안 인턴을 시키면서 그 인턴 동안 막 교육을 합니다. 교육 같은 걸 하고 인턴이 끝나고 또 시험을 봐요. 거기에서 이제 붙으면은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요런 거는 그 채용 연계형이니까 그 유사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험이 아니고 인턴으로 이제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그 찾아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게 복원을 한 거예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카카오에서 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 카카오에서 공개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테스트를 본 사람들이 기억나는 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읽어보면은 네오하고 이제 프로도가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숫자놀이가 이제 뭐가 네오고 뭐가 프로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오가 이제 프로드한테 숫자를 건넬 때 자릿수를 영어 단어로 이제 바꾼 카드를 주면은 프로드는 원래 숫자를 말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저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그 문제를 일단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알고리즘 슈도 알고리즘이 떠올라야 되는데 문제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 문제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이거를 다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파악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숫자를 일부 자릿수를 이제 영어로 이제 바꾸는 뭐 예시다. 예를 들어 1478이라는 게 있는데 1478로 이제 읽으면 안 되고 1, 그쵸? 그다음 4,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7, 그다음에 여기까지 8.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네요. 2, 3, 4, 5, 6, 7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게 2, 3하고 그러니까 이 3이 3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 3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도 4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숫자 4라고 쓸 수도 있고 5도 숫자 5라고 쓸 수도 있고 5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얘가 이제 바꿔서 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이제 얘는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 0, 2, 0, 3. 그렇죠? 뭐 1, 0, 2, 0, 그 다음에 3만 나중에 3로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일부가 0단어로 바뀌었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뀐 거죠. 혹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얘는 이제 4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의 문자 레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입력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입력으로 주어지고 얘가 이제 원래 의미하는 숫자를 리턴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꼭 내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완성하는 솔루션 함수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내라. 이러한 식으로 냅니다. 그럼 이제 요게 입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출력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의미하는 원래 숫자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출력돼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각 숫자에 대응하는 영단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6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 스트링의 길이는 이제 요거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요거의 이제 랭스가 1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그런가 보죠. 그리고 s가 제로 혹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 것 같냐면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0, 1 이러면은 이게 숫자 1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0이 이제 정보가 사라지잖아. 그래갖고 0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 시험을 치는 당일에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턴 값이 1 이상 뭐 이야기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그 리턴 값은 그 제한이 이제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러한 올바른 S만 입력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입출력 예, 그러니까 S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1, 4, 그 다음에 7, 8이니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바뀐 게 없네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또 이게 얘 설명이 이렇게 돼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1번 예제를 설명한 거야. 1번 예제가 입출력 예, 문제의 예시와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는 그대로다. 따로 내가 더 이상 코멘트하거나 설명할 게 없다. 라는 뜻인 것 같고 얘는 문제 예시와 같습니다.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좀 이제 감을 잡았는데 얘가 뭘 하고 싶은지 3는 3, 6는 6, 7은 7에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에 3는 3, 그 다음에 6는 6, 7은 7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이제 설명이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하고 상과 같이 같은 정답을 가리키는 문자열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 같은 정답을 가리키는 문자열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을 이 한마디를 이제 하려고 여기 이렇게 막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거는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실행이 이제 10초 안에 뭐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조건 아니고 요거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별거 없고요. 똑같이 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친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될 게 1, 4, 7, 8이네요. 그쵸? 요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러한 거를 쓴다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다시 이 결과에다가 일단 이거를 S라고 일단 저장을 하고, S, 그 다음에 S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S 리플레이스 요거를 1로 이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얘를 7을 이제 바꿀까? 이렇게 바꾸면 이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요 부분을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nt s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솔루션으로 만들면 되죠. 솔루션 df 그 다음에 문자열이 이제 s가 들어오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붙여놓고 착착착착착 이탄 요거 얘는 입력으로 받을 거니까 필요 없네. 그쵸? 솔루션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거 뭐지? 요거 이거 얘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잠깐만요. 됐네. 그쵸? 근데 이 예제만 동작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어떡하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to라는 스트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바꾸겠지. 그쵸? 그러면은 to 3 4 5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다 써요. 있으면 바꾸고 없으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다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를 하면은 이렇게 바뀔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예시들이 이제 잘 동작을 하는지. 솔루션 2, 3 8, 6, 7. 이것도 되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이거를 거면서 얘는 안 바뀌고 4에서 한번 바뀔 거고 그 다음 6에서 한번 6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쵸? 된 거 같은데? 2, 6, 7 이렇게 하면은 2, 3, 4, 5, 6, 7 그치?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이렇게 하면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1, 2, 4 이런 식으로 됐네요. 됐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거를 포문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딕셔너리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땡땡으로 바꾸고 땡땡으로 바꾸고 아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4K V in print kv 하면은 요 형태 그러니까 키하고 밸류가 이제 리턴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1하고 1이 있고 그쵸? 2하고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보니까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가 K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V를 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반복을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 있는 딕셔너리는 이 함수 안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같은 결과를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숫자 1로 이제 그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환. 그다음에 이러한 거는 얘로 치환. 그냥 단순 매핑을 이용한 이게 치환을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갖고 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딱 보고 뭔가 그러니까 그 핵심은 사실 리플레이스죠. 리플레이스를 딱 보고 이제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직을 생각하는 게 그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슈도 알고리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얘를 이거로 바꾸고 이거를 이거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숫자 이거 문제를 읽으면 문제 뜻 파악하는 게 어렵지. 슈도 알고리즘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특정 언어로 이제 구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코딩 테스트가 여러 언어로 칠 수 있거든요. 파이썬으로도 칠 수 있고 알로는 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로도 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C나 자바 같은 거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코딩 테스트에 제가 알기로 이제 가장 어, 뛰어나다기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R로 짜서 알고리즘 푼다 생각해봐. 이거 되게 머리 아프거든. 왜냐면 리플레이스가 없는 순간 엄청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생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은 그 뭔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메소드 있죠. 내장되어 있는 특수 기능을 잘 활용하느냐 요 차이인데 특수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이거를 다른 언어로 만약에 이런 리플레이스를 빼고 블락한 상태에서 풀어라고 하면은 어렵겠죠, 당연히. 자, 요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이 아니고 예제를 제가 다 지워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제예요. 딸기 사나나, 사과, 바나나, 딸기 사과, 이건 갑자기 오토바이야.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제 타는 거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과일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매핑 규칙에 따라 갖고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야. 딸기는 과일이야. 사과는 과일이야. 바나나는 과일이야. 오토바이는 탈 것. 자동차는 탈 것. 버스는 탈 것. 기차는 탈 것이야. 이렇게 여기 있는 리스트를 바꿔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리스트 2라는 게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딸기는 이제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사과는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바나나는 과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제가 썼는데 에리프를 쓰면 돼요. if하고 에리프를 그냥 무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2라는 거를 그냥 빈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for l in 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딸기, 사과, 바나나, 딸기 뭐 이런 것들이 l에 받아지겠죠. 그래갖고 만약에 l이 딸기다. 그러면은 리스트 2에는 과일을 어펜드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l이 사과다. 그러면 또 과일을 어펜드하고 바나나면은 과일을 어펜드하고 오토바이면 탈 것을 하고 이렇게 if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쓰면 되죠. 그렇죠? 많이 쓰면은 됩니다. 이거를 실행하면은 잘 됐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됐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쉽게 하는 게 치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이제 되는 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이제 만들어 줘요. 딸기, 땡땡, 과일. 그 다음에 사과, 땡땡, 과일. 그다음 바나나, 땡땡, 과일. 그 다음에 오토바이, 땡땡, 자동차 땡땡 탈 것. 버스 기차만 하면 된다 이제. 버스 기차.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딕셔너리에다가 딸기 넣으면은 과일이 나오고, 그쵸? 또 뭐 오토바이 넣으면 이거 오토바이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오토바이를 넣으면 탈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오토바이가 입력으로 가면 탈 것이 출력되고 그냥 거의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간단하지. 그러니까 리스트. 우리의 영원한 친구 컴프레hen션을 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냥 출력하는 컴프레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딸기 넘어 가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내니까 DCT L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답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답이 됩니다. 얘보다 낫죠. 얘보다 낫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언제 치고 있냐 이거를 다. 내가 이 규칙을 만드는 거 언제 다 치고 있냐. 근데 보통은 이거 치는 게 일단 빠르고 우리가 이걸 칠 일이 이제 별로 없이 이러한 규칙들이 애초에 딕셔너리로 그냥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딕셔너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의문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게 이게 좀 그 난잡하거든. 딸기 뭐 사과 뭐 그다음 오토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탈 것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 그다음에 과일 이 1 이렇게 하면은 DCT 탈것 이렇게 하면 0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꼭 그 뭐 0이라고 할 필요 없이 0, 1 이렇게 하면은 그 탈 것에 대응하는 매핑이 되어 있는 리스트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탈 것을 아까 여기 있죠. 여기에 대응하면 탈 것이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 그럼 탈 것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더 보기 편하잖아. 이거보다 이게 더 보기 편하잖아. 그리고 과일은 뭐지? 딸기, 사과, 바나나네. 그러면은 탈 것 하면 이렇게 나오고 과일 하면은 과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좀 까다롭다 이거. 잘 봐요. 이거를 내가 딸기를 넣어갖고 딸기를 입력으로 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과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 여기에서 딸기를 키로 해가지고 과일이 튀어나오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입력은 탈 것 아니면 과일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를 아무리 문제를 내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되게 중요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에요. 이거 엄청 잘 활용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래갖고 요건 무조건 낼 겁니다. 이렇게 일단 봅시다. for L in li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별개로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풀어볼까? for k in kv in 그러니까 똑같은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요거를 k 땡땡 v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얘 자체를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k, v로 보자. 어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포문을 이 포문 위에 얘를 한 번 더 걸어요. 그래서 for L in list 이렇게 하게 되면은 L, K, V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리스트가 이제 딸기 뭐 사과 뭐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딸기일 때 그 다음에 다시 이 포문이 걸리겠죠. 그렇죠? 지금 포문 두 번 건 거예요.
그러니까 for L in list 요렇게 먼저 할까? 리스트 땡땡. 그 다음에 for K, V in DCT item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print L 그 다음에 KV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겁니다. 요거 그쵸? 요거 하면은 처음에 이제 딸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딸기는 여기 LA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탈 것은 여기 있는 K가 받는 거고 V는 이 K에 대응하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 이 포문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K 그 다음 가일이 나오고 이제 요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포문이 돌겠죠. 그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써 보면은 F 스트링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L이 이제 딸기 그 다음에 K는 탈 것 과일 그 다음에 탈 것에 해당되는 요거 밸류 그 다음에 과일에 해당되는 밸류 그 다음에 이제 딸기는 끝났고 그 다음 사과도 탈 것 과일이 나눠지고 그 다음 바나나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L이 이제 쭉 돌아갔고 자동차까지 쭉 돌고 여기에 대응하는 K 그 다음에 V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죠. LK, V를 이제 다 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자. 딸기가 탈 것에 들어가나?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L은 V에 들어가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 딸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탈 것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false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딸기는 여기 있는 밸류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true가 나와. 그쵸? 여기는 사과는 탈 것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과일이 들어가니까 true가 나와.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자동차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true가 나와요. 얘는 여기 안에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true가 되어 있는 것만 원소로 일단 생각을 할 건데 true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K 값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얘는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true인데 이 중에서 과일만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딸기가 이제 과일로 바뀌게 되겠지. 요거를 해주면은 일단은 if L in V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되니까 여기 true에 대한 것들만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딸기, 과일, 사과, 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L에 해당되는 게 지금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딸기, 사과, 바나나, 딸기, 사과, 오토바이, 그다음 자동차, 버스, 기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딸기, 사과, 바나나, 딸기, 사과,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L,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 L이 대응하는 게 이제 어떠한 카테고리에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그 L에 대응하는 카테고리가 이제 탈 것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일 때 뭐만 뽑아내면 돼요? 이거 다 뽑을 필요 없이 K만 뽑게 되면 얘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세 번째 풀이 이거는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 다 중요한데 두 번째 풀이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풀이를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풀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숙제 풀어줘야 되지. 요거 봅시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5점을 감점하고 싶다. 5점을 감점하고 딕셔너리를 만들어라. 일단 자기 자신을 만드는 딕셔너리를
K 땡땡 V 이렇게 이제 해주고, 아 5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자. 성적이 50점 이상인 학생들을 출력하는 코드를 제시하라 라고 하면은 뭐 KV인 여기에서 if V가 50 이상이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에 학생들만 출력하면 되니까 요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컴프레hen션 문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